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 본부장입니다. 요즘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우리 조팀장이 지금 감기로 뭐 거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집톡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얼굴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은 잘 못하는 우리 조팀장이지만 여기 나와서 좀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뭐 얼굴은 여전히 미인이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그 이야기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 올해 한 900% 이상 폭등을 했더라고요. 뭐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는 시각과,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략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온라인에 올린 비트코인 다운표하고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죠.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토시 나카모토. 예. 진짜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기만 끝나는 이름이 있어요. 네. 지금 그 비트코인이 올해 이제 900% 이상 폭등. 저도 사실 뭐 이게 진짜 뭐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각 중앙은행에서 그 여러 가지 논평을 내고 있는데 27일 현재 9,0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하루 만에 최고가를 좀 다시 경신했다. 그 현실과 함께 지금 일단 미국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어떤 의견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제가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 각 국가에 대해서 22개 국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나십니까? 물론 지금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시각은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포지셔닝에 따라서 딱 극명하게 나뉩니다. 지금 미국 보면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외에는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난 자신 있다는 얘기죠. 난 비트코인이 뭐 되든 안 되든 난 질서의 주관자로서 뭐 상당히 느긋하다. 그래서 그 이번에 파월 지명자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뭐 돈 세탁 등에 대해 연관이 있지만 된다는 것, 돈 세탁 등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것, 그런 것들 외에는 뭐 우리는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뿐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의 기반에 의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유럽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튤립 버블과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튤립, 네덜란드에서 튤립 엄청 사가지고 17세기 때 뭐 튤립 한 줄기에 집 한 채 막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그 가상화폐를 그냥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반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켜본다, 위험성만 살짝 경고하고 지켜본다는 분위기고, 그리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ECB라 그러죠. 영국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은 영국이랬다. 유럽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가만히 있겠다는 거죠. 네,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이 재밌습니다. 중국은 사실 비트코인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예요. 왜? 여러분들 기축통화라고 아시죠? 달러. 왜? 물론 달러가 제일 기축통화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축통화라는 거는 이 돈이 어디 가서 돈을 내밀면 그 돈을 받아주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돈을 주면 받아주는 돈이 달러, 그 다음에 유로, 예전에 마르크였어요. 독일 돈. 엄청 주면 막 그냥 거의 막 좋아했죠. 유로, 그 다음에 뭐 일본 돈, 엔,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못 꼈죠. 중국이 못 꼈어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97년도 그 우리 IMF 왔을 때 그때도 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후진국 화폐 가지고 장난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을 달러란 돈은 그냥 자기들이 막 찍어내잖아요. 막 찍어내는데 그게 막 찍어내도 그냥 자기가 이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데 이 후진국 돈은 우리가 찍어낸다 그래도 달러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아닌 서름을 97년도 외환위기 때라든지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토토히 당한 거죠.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촉발한 거지만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축통화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우리가 주도권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딴 데는 지금 다 뭐냐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지 뭐 맥컴퓨터 우리 조 팀장이 쓰고 있는 맥컴퓨터 계정은 다 일반 개인 계정이란 말이에요. 개인 계정. 근데 그 개인 계정에도 돈이 인 거예요. 그 계정이.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계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얘기하면 깁니다.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영국, 뭐 미국, 일본 이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안 되지만 이 금융권으로 안 되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가 중주국을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은 또 완전히 중앙 통제가 돼 있어요. 비트코인이 개인 건데 중국은 완전히 중앙 통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오늘 다 통제하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미국 보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하는 걸 한번 보겠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그냥 뭐 가상화폐에 대한 발행 계획은 없는데 뭐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는 것은 뭐 중앙은행이 개인 계정에 접근한 것과 똑같다. 미국 얘기랑 똑같잖아요. 미국이 지금 개인 계정이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뭐 지켜보겠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재밌어요. 독일은 우리가 뭐가 강하죠? 이 기술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독일은 금융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투기적 놀이수단이라 생각한다. 투기적인 놀이수단 생각하는데 단 하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 뭐 좋고 기술 좋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 팀장이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옆에 상당히 화답을 하고 있는 건데 표정으로 보시면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을 보세요. 영국을 보면 영국은 여러분들 17세기, 19세기까지 뭐였죠?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제 대영 제국을 떠나서 금융 선진국이에요. 지금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금융업을 해요. 그래서 금융 선진국으로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영국 애들이 죄송합니다만 금융 선진국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권은 그래도 좀 하는데 비트코인도 뭐든 나와라 이거야. 나오면 우리는 그래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세계 어떤 질서의 오거나이저, 세계 질서 조종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좀 익숙하다 이거죠. 이런 거, 뭐 새롭게 나오는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뭐든지 익숙하다. 우린 유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잠재적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뭐다? 엄중경고. 뭘 의미하면 변화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예, 자신이 없습니다. 왜?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질서 조종자도 아니고 또 유럽 내에서도 독일이 밀리잖아요. 국력이 독일에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향후에 그걸 알아요. 우리가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강대국들 같은 경우는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신흥 강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 같은 경우도 기술은 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술은 좋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 기술 괜찮다 이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반대하는 게 보면은 그 국가들 보면은 인도 허용 금지.
인도는 허용 금지예요. 국가 안위를 위해서. 왜? 뭔가 좀 약간 이 국가를 관리하는 이 부분이 좀 부실한 느낌이 드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한 권위를 도전한다든지 또는 테러리스트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데 돈을 쓰일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치안이나 안전망이 좀 제 있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벌써 허용 금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 재밌는 게요. 남미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그 상식을 알으신 분데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상당히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칠레니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미에서 피노체트니 학살하고 페루니 엄청나게 권위적인 국가되었잖아요. 브라질은 반대예요. 오히려 브라질은 중앙정부가 너무 물러가지고 지역 토우들이 너무 힘이 센 그런 나라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리버럴해요.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브라질은 좀 약간 느긋한 입장이고, 그 다음 캐나다는 그야말로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이다. 그리고 투기의 수단이라 되는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용인하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상당히 자유분방한 어떤 영미 계통 국가들의 자세죠. 그 다음에 한국.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범죄 악용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 어떻게 보면 적당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맞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세계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인도나 이런 것처럼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논평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러시아 어떨 것 같으세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러시아는 무조건 반대예요. 피라미드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피라미드 사기라고 생각하고. 왜? 권위주의적 국가잖아요.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사실 석유 팔아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이 지하 자원에서 나오잖아요. 그 지하 자원에서 나온 돈의 결제 수단이 다 달러인데 굳이 이런 비트코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원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자신이 없어요. IT니 이런 데 별로 자신이 없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피라미드 사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호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면밀하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터키. 제가 이번에 시대를 말한다 터키 어떻게 얘기했죠? 서양과 동양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나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터키는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나라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호령이었어요. 500년 동안. 유럽을 거의 무시무시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아시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로 만들었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이 제일 유심히 보는 나라, 네덜란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비트코인을 아예 만들었어요. 중앙은행에서 DMB 코인을 아예 가상화폐를 만드는 나라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이렇게 돈에 있어서는 거의 경제 신공은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이 네덜란드입니다. 지금도 인당 경제 소득이 7만 불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또 예전에 튤립 가지고도 장난 한번 쳤으니까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아직은 어떤 경제 도구죠. 그 다음 스칸다나비아 반도 국가들, 그냥 여기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면 돼요. 다들 네덜란드처럼 가상화폐에 대해서 유심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본인들은 뭔가 지금까지 변방이었는데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뭔가 중심국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향후에 가상화폐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뉴질랜드는 호주에 항상 이게 좀 뭔가 또 곁다리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호주 경제권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어떤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로코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모로코? 이거는 수갑차입니다. 모로코에서는. 왜? 모로코 같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보면 뭐냐면 이 구금융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나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스위스가 어떨지 궁금해요. 스위스도 분명히 비트코인 같은 거 안 좋아할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돈 숨기고 이런 거 사실 그냥 달러로 숨기고 이래야 되는데, 비트코인으로는 사실 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까지 본인들은
그 시스템에 상당히 특화됐었잖아요. 막. 뭐 우리가 스위스 비밀 계좌, 모로코 이런 데 돈 숨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제결제은행에서도 BIS죠. 요즘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나라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개념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단순히 투기의 대상인 건지 아니면 투자의 대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화폐처럼 어떤 경제 단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교환 단위가 될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는데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는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뭐 나쁘다 좋다 뭐 이게 사기다 안 사기다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직독에서 다루어 봤습니다.